통유리창이 있는 카페에 앉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저마다 다른 생김새만큼 각자 다른 가치를 믿고 살아가겠지. 가치관이란 행복만큼 많이 소비되어 식상한 단어로 여겨지나 실상 이전에 나는 내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한때 나의 심오한 물음이었음에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는지 몰랐었다.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아서였을까? 늘 주변의 말에 흔들리며 불안했고 슬펐으며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시샘했다. 한때 물건은 곧 나였다. 소유욕과 집착이 심했던 나는 소비의 즐거움밖에 몰랐고 아득한 보상에 집착한 채 늘 조바심을 내곤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고 모든 걸 놓아버린 채 한동안은 무기력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며 당장의 편한 생활에 몸을 맡긴 채 하루하루를 무용하게 날려버리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스스로를 바꾸고자 마음먹었다. 이때 나의 무기력함을 탈피하고 지금을 살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기록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소유물부터 재정, 생활습관, 취미, 생각들, 그리고 나의 문제점을 쭉 써내려갔다. 그동안 나는 왜 늘 쫓기는 기분이 들고 조금만 삐걱거려도 완전히 실패한 듯 의기소침했을까? 나의 문제점을 써내려가며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잘 몰랐다는 것을. 나를 알지 못하니 스스로 판을 짜지 못했고 남이 짜놓은 판에 맞춰 살다 보니 모든 게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저 할당된 과제에 허덕이며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한가득 안고 살다 보니 사는 게 재미있을 리 없었던 것. 이렇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자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를 바로 보게 되었고 긍정적인 사고의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이자 단정한 삶의 시작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기록을 하고 있다. 이 기록 안에는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사는 내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일부터 앞으로 해나가야 할 큰 일까지 적어두어 관리하고 필요한 것만 갖추고 가볍게 자유롭게 살자라는 꾸준한 의식 속에서 나의 생활을 차곡차곡 접어 정리해 두는 것이 나의 기록 생활이다. 이 기록으로 인해 나의 삶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단정한 삶이란 걱정을 줄이고 최대한 몸과 마음, 정신이 쾌적한 일상이다. 단정함이란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할 때 생겨난다. 물건이 나를 짓누르는 기분을 참을 수 없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생활을 간소화시켰고 이제는 언제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는 몸짓 가벼운 사람이 되었다. 소비의 즐거움밖에 몰랐던 내가 가진 물건을 정리해 목록을 만들고 생필품을 관리하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닌 물건을 잘 관리해서 쾌적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기쁨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나는 고심 끝에 고른 채소에 쓸모있는 물건으로 채운 생활을 동경한다. 그렇기에 내 삶에 이로운 물건만을 소유하려 하고 물건을 하나 살 때면 의식적으로 느린 소비를 한다. 오래 써야 하기에 오래 고민한다. 이렇게 쉽게 사고 그냥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들이는 일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때면 천천히 소비하겠다는 조심스러움도 함께 더해진다. 물건을 살 때는 먼저 얼만큼의 돈을 들일지 정하고 사고 싶은 물건 후보군을 적은 다음 관리 비용이나 폐기 방법까지 꼼꼼히 검토한다.
물건의 순환을 고려해 나름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그렇기에 유행을 타지 않는 편안하고 질 좋은 옷, 영원히 쓸 수도 있을 법한 식기처럼 두고두고 사용할 물건을 고르는데 고민하는 시간은 아끼지 않는다. 내가 처음 가진 옷을 기록한 건 순전히 충동구매로 옷을 사는 걸 방지하고 싶어서였다. 몇 차례에 걸쳐 몇 년간 입지 않은 옷을 줄이고 또 줄인 다음 비웠으니 다시 채워야지 하는 되돌이표 마음을 버리기 위함이랄까. 옷장을 얼핏 볼 때는 옷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상의, 하의, 겉옷, 운동복, 신발, 액세서리 등 카테고리를 나누어 의류 리스트를 만들어 기록하다 보면 내가 몇 장의 옷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쉬워지고 그 총량은 나를 압박한다. 우연히 계획에 없던 쇼핑의 유혹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나 어느 날 상점을 지나다 마음에 드는 옷이 보인다 해도 이 의류 리스트는 나를 망설이게 하는 충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예전에는 신발이 워낙 많아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쉽게 한다고 박스에 수고스럽게 스냅 사진을 붙여둔 적이 있었다. 이러한 일은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서 수납을 걱정했던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는 가진 옷뿐만 아니라 신발, 액세서리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또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예쁘고 비싼,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옷은 거리를 두게 되었고 드라이 클리닝이 필요한 옷이나 관리가 까다로운 소재의 옷은 되도록 사지 않는다. 대신 햇볕이 쨍쨍한 날 바싹 마른 세탁물을 손수 거두고 개는 나날을 즐긴다. 이렇게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난 후 나는 쇼핑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게 되었다. 자고 일어나면 필요한 것이 생기는 세상을 살아가며 소유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일상의 수행인지도 모른다. 온갖 불안을 돋우며 세상의 목소리가 말하는 필요한 물건. 실상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사치품. 마음의 박탈감과 초조함을 쓸데없는 물건으로 잠시 달래는 순간처럼 우리 주변의 위험 요소는 널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조금 더 편리하고자 그 물건을 사서 들이지만 사실 그 물건으로 인해 삶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다.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에어컨 필터 청소나 세탁조, 건조기 청소처럼 내가 시간과 힘을 아끼기 위해 들였던 물건으로부터 없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관리와 청소를 요구받는다. 오래 사용할 소수의 질 좋은 물건을 제외하면 물건의 대부분이 필요가 아닌 오락이라는 점이 물건을 탐했던 과거가 내게 알려준 교훈이다. 그래서 이제 내 경우에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앞서 많은 짐을 관리해야 하는 귀찮음, 더 크게는 나의 무분별한 소비가 환경에 얼만큼 악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한다. 반면 몸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신선한 먹거리나 꽃과 허브처럼 마음의 평온을 부르는 식물, 경험과 같은 기간 한정 소비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소비한다. 이렇게 소유보다는 경험이나 건강과 같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의 힘을 더해주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자 나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은 사라졌고 전보다 쾌활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인지 삶의 만족점 또한 낮아졌다. 최고의 작은 생활, 사소한 행복, 그러니까 아주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들이 언제나 나를 웃게 한다. 보송보송한 면 이불에 피부가 닿을 때, 창가에 앉아 레몬을 넣은 탄산수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가끔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외출할 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느끼는 사치스러운 순간이다.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으로 돌고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한 돈벌이라는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돈을 충분히 가지는 것만이
돈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마녀배달부 키키라는 애니메이션에는 14살이 되면 한 마을에 정착해 독립할 의무가 있는 마녀 키키가 나온다. 키키는 배달업에 종사하며 살뜰히 살아간다. 키키는 가진 돈 내에서 필요한 식료품과 세제를 사고 장을 보고 남은 지폐와 동전을 하나하나 세며 의젓하게 생활을 꾸린다. 키키는 경제 감각이 확실하다. 얼마 후에 입을 옷을 미리 사두지도 멋지지만 필요 없는 구두를 쇼윈도에서 구경만 할 뿐 외상으로 사지 않는다. 만화 속 주인공이긴 하지만 내가 갓 독립했을 때 키키만큼의 경제 감각이 있었더라면 아마 돈 걱정을 일찌감치 줄이고 보다 여유롭게 살았을 게다. 소비의 즐거움에만 빠져 돈 쓸 궁리에만 몰두하던 과소비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쓰는 즐거움보다 모으는 데 마음이 간다. 또 경제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접할 때면 나는 앞으로의 은퇴 자금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과연 생계 걱정 없이 자유를 누리는 가격은 얼마일까? 사람이 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관리하면 의외로 돈 걱정은 단순해진다. 자주 꺼내 쓰는 물건만 남기고 깔끔하게 정돈하고 나면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 편리해지는 것처럼 돈도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것에 돈을 빼앗기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내 호주머니에 든 돈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고 예산을 세워 가이드에 따라 돈을 쓰는 생활은 단정하다. 예산의 가이드를 잡을 때 우선순위는 무조건 얼마를 저축할지이다. 나의 수입을 고려해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한 돈을 떼어놓는 것, 생활비는 그 다음이다. 이것이 모두가 임무와 말하는 저축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은 당장 생계에 무리 없는 수입을 버는 사람이라도 얼마를 벌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신용카드로 미래의 수입까지 당겨 쓰는 생활이 만성화되면 가난에 이르게 된다. 반대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통장에는 돈이 쌓인다. 빚을 내더라도 크고 좋은 집, 값비싼 자동차를 사며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한다지만 나는 빚을 지는 방법보다 돈을 모으는 쪽에 마음이 간다. 빚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저축은 마음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선 수입의 일부를 꼭 저축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비상시에 꺼내 쓸 수 있는 자금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갑자기 수입이 끊겨도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꼼꼼한 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의 소비가 간결해지면 돈이 모이고 돈이 조금씩 불어날 때면 옹졸한 불안감이 멀어지고 삶의 선택지는 확장된다. 자산을 기록하고 살피며 숫자의 흐름을 정리할 때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느낀다. 소비의 즐거움밖에 몰랐던 내가 뒤늦게 돈을 모으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청구서 해결에 대한 한숨은 없고 얼마를 모으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설렘이 있으니 이제야 진짜 삶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된 것만 같다. 그동안의 기록은 변화된 나를 보여주었다. 의욕과 무력함이 리듬을 타며 흐르던 삶의 모습에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삶의 무게는 가벼워졌다. 내 몫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안정감의 크기를 스스로 알고 정하게 되자 타인의 삶이나 주머니 속 돈은 내 알 바가 아니었고 나의 삶, 내 돈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다. 내게 단정한 삶이란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내 통제하에 어떻게 배분하고 얼만큼 쓸지를 결정한 다음 차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습관처럼 아침 운동을 하고 새끼 식사를 잘 챙겨 먹고 꾸준히 걷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작게는 공과금 종류 정리와 자동이체 설정부터 시작해 크게는 이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항감 없이 해내는 일도 포함이다. 이렇게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고 자신을 관리하는 모든 수고스러움의 보상은 여유로 돌아온다. 인정보다는 만족, 과욕보다는 평온한 삶을 나는 지향한다.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일에 신경을 끄고 걱정은 줄이고 최대한 몸과 마음, 정신이 쾌적한 일상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결론 지은 잘 사는 삶이다. 이제 기록 생활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나의 본 모습은 게으름뱅이고 지금도 부지런히 살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소소한 번아웃으로 스위치를 끄고 충전하며 요령껏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록을 하며 나는 달라졌고 예전보다 훨씬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씩 나는 더 잘 살고 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적어두고 관리하는 일상이 모두에게 원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본다.